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후유장애 처리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낙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의식 소실로 인해서 이제 뇌 혈종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개절제술을 시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상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장기간 입원을 하셨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주상병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그리고 S0650 이런 코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막하 출혈 자체는 무조건 외상으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이 자체가 비외상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성 형태나 이런 그런 출혈이 CT나 이런 검사 결과지 상에 소견이 나오면은 이견이 걸리기도 하는 그런 병명입니다. 그리고 이 경막하 출혈 자체가 무조건 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회복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환자처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냥 환자 상태가 심각하다고 해서 무조건 후유장애다,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판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보험에서의 후유장애는 또 국가나 다른 기준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에 맞는 그 기준으로 정한 장애 평가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견이 없는 완벽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청구를 진행해야 보험금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이 또 장애를 평가할 때 그냥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치료를 시행을 하고 남게 되는 그 후유 장애를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1년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약관에서 정한 여러 장애 판정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내용이 있다 이러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서 후유장애가 나온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지마비, 인지저하, 일상생활 기본 동작 수행에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장애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고 발생이나 장애에 그 기왕증이나 기저질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사고 발생 자체가 질병이 조금이라도 기여해서 발생을 했거나 현재 발생한 그 환자한테 남은 심각한 후유 증상이 기저질환이라든지 기왕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걸로 볼 수 있게 되면은 그만큼의 장애 지급률이 삭감이 되고, 특히나 50%, 80% 이런 허들을 넘어야 되는 그런 장애 청구권에서는 1%만 삭감이 돼도 보험금 자체가 면책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또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마다 또 가진 병력도 다르고 사고의 내용도 다르고, 그다음에 병명은 같더라도 이런 진단명 같더라도 환자에게 발생한 장애 상태나 이런 것들도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에 맞는 그런 완벽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 진단을 받을 때 장애 진단서 비용 자체가 병원마다 굉장히 비용이 큰 차이가 있는데 다른 진단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수십 배씩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 진단서를 받을 때에도 의사한테 부탁을 해서 받아온다든지, 과거부터 많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환자 상태랑 맞지 않는 굉장히 높게 평가된 장애 지급률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항상 이런 후유장애 진단서만 보고 심사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동안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그런 환자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은 차트, 의무기록 사본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 다 충분히 확인 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사지마비나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이제 제한이 생긴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트가 수백 장에서 수천 장까지도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체를 다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보험금 심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상당히 이제 소요가 되었는데, 이게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장애 판정에 대한 그런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기록 분석부터 시작해서 보험사가 이견을 걸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서류를 봐야 하고, 그거에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투자되는 그런 시간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통상 이런 장애 지급률이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이 보험사에서 일부러 지연을 시키기도 하고, 물론 모든 사례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피보험자가 만약에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 보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이 적고 장애 보험금이 크다
그러면은 사망하길 기다리는 경우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부러 지연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류 자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이견을 걸 수 있는 여러 시도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기본적으로 다른 보험금 심사 사건보다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해 후유 장애로 100% 장애 상태로 인정이 됐고, 청구 금액 전체가 다 나왔고 지연된 기간에 이자까지 처리되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 상태에 대해서 일부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이런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면제 처리도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박과 출혈 자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장애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뇌출혈로 인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면은 적정한 장애 평가가 돼야 되고, 보험사가 이견을 거는 그런 내용들은 전체를 다 분석을 해서 그런 완벽한 대비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여러 개일 필요가 없고, 단 하나만 잘못이 돼도 그 사유를 부각해서 지급 거절을 한다, 아니면 장애 지급료를 삭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상 실무이기 때문에 9개, 예를 들어서 10개의 쟁점이 있는데 9개가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 하나만 딱 잘못이 돼도 그 사유가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분쟁입니다. 감사합니다.